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선 선거전이 종반전으로 돌입하면서 호남 양강구도에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강구도를 형성했던 호남 표심이 막판에 어디로 향할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MBC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514명, 광주 전라 지역 155명을 표본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호남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52.1%,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30.9%로 두 후보 간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변화는 앞서 지난 8일 같은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결과보다 변화가 커졌습니다. 선거 초반 오차 범위 차이가 종반전으로 오면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판세가 선거 막판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막판 단일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 후보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몰아주기식 투표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선거 막판 민주당의 쇠몰이와 국민의당의 반전 유세전이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대선 투표. 선거 막판으로 이어지는 호남 대첩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후보들의 민심잡기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의당이 동부권 민심잡기에 나섰습니다. 정의당 전남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소화 의원과 당원들은 어제 여수에서 비정규직 제도 개선과 복지정책 강화 등 과감한 개혁으로 노동자와 청년, 여성이 당당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의당 전남선대위는 오늘은 광양, 내일은 순천에서 유세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세월호가 인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미수습자의 흔적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업 속도가 더딘 탓에 미수습자 가족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가 인양된 지 한 달. 세월호 선체 수색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수습자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선내에 진흙은 물론 각종 장애물들이 쌓여 있어 수색팀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객실 진출입구가 추가로 확보되면서 수색 작업은 양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층 객실은 단원고 학생과 교사 6명이, 3층은 일반인 승객 3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미수습자를 9명을 찾는데 지금 다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봐야죠. 지작물 제거용 작업대와 환풍기, 조명 등도 3, 4층 객실 진입로에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세월호 선체는 우연히 하늘을 향해 누워 있어 5층 조타실은 땅에서 10m 이상 떠 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증거 보존 조치를 취하기 위해 조타실 진입을 시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의 움직임을 기록한 침로 기록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조타실 내부 진입은 본격적인 증거조사의 예비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선박 저희가 현상 유지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손을 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또 조타기와 방향타를 연결하는 전선 케이블의 상태 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시가 민선 6기 역전 사업 추진과 경쟁력을 갖춘 조직 운영을 위해 오는 7월 행정조직 일부를 개편합니다. 여수시는 3년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지역 인구정책팀을 기획예산과에 신설하고 지역 공동체 보건 총괄 기능을 담당하게 될 지역 공동체팀도 지역 경제과에 신설합니다. 허가 민원과 토지 이용팀은 도시계획과로 이관돼 개발행위 허가 업무가 일원화되며 내년까지 27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 설치를 마무리합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 보육재단이 광양에 들어섰습니다. 임신과 출산, 보육까지 지역 어린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자는 건데요.
하지만 이 지속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서는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광양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다양한 책과 놀이시설이 마련된 교실에서 보육교사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하지만 돌봄 교실은 방과 후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됩니다. 저소득층이나 자녀를 돌볼 여유가 없는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돌봄 시간을 늦은 밤까지 연장하길 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광양의 또 다른 어린이집.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근로 환경은 대체로 열악합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는데도 월급은 보통 200만 원대를 넘지 못합니다. 적은 월급도 월급이지만 부족한 보육교사로 교사들은 제대로 된 휴가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제가 아팠거나 저희 아이가 아팠거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 제가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대체교사가 있다면 한결 마음을 좀 놓고 제가 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광양시가 이런 지역의 열악한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린이 보육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앞으로 밤 9시까지 운영하는 돌봄 교실을 새로 개설하고 어린이집에 대체 보육교사를 지원합니다. 우리 시는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 특성에 맞게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어린이 보육재단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재단 운영을 위해 시에서 출연하는 예산이 한 해 5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 체계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더 많은 기부금과 수익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 시 재원만 가지고는 그 보육재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인, 기업체 이런 데 또 기부금이 좀 확보가 돼야. 자치단체 스스로의 힘으로 어린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출범한 보육재단. 보육재단은 발기인 총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재단 설립 허가를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시의 마이스 유치 활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한국농약과학회 국제학술발표회 등 모두 7건의 학술대회가 열려 5,500여 명의 방문객이 여수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올해 마이스 행사 920건, 방문객 41만 7천 명 유치를 목표로 마이스 유치 활성화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 2천만 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봄철 등산객이 늘면서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채취하다 적발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순천 구규림관리소의 사법경찰들이 이른 아침부터 단속 준비에 나섭니다. 산 곳곳을 이동하며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리는 등 바쁘게 계도와 단속을 이어갑니다. 근데 이 비닐봉지 이거는 혹시 산나물 채취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뭘 담으신 거죠? 이제 물입니다. 실제로 봄철 지역의 등산로마다 시민들이 붐비면서 산나물을 캐기 위한 과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식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얼레질한 식물인데요. 산나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나물뿐 아니라 돌이나 나무를 반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어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이에 따라 단속 활동과 병행해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법이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이딱 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나무 거를 가져가는 것은 적든 작든 그 양에 관계없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강력한 처분이 예고돼 있지만 관행적인 불법 채취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상황. 봄의 기운을 느끼려는 일부 상충객들의 일탈이 자칫 중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순천 지역 상공인들이 올해 2, 4분기 경기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 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60개 주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BSI 전망지수가 90으로 8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돌았습니다. 기업들은 특히 자금 조달 여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치 불확실성과 금리 변동 가능성을 경기를 낙관할 수 없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엔 지자체에서 빌려주는 공유 자전거를 즐기는 시민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휴일 오후 숭천보 자전거도로. 자전거 행렬 속에 드문드문 오렌지 색깔의 자전거가 눈에 띕니다. 광주시에서 빌려주는 공유 자전거입니다. 공유 자전거 어디서 이렇게? 시청. 시청에서 이렇게 타고 오신 네. 거예요? 처음인데 네. 되게 좋네요. 저 자전거 없어가지고 빌려 타봤는데. 네. 자전거길을 지나다 보면 이렇게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데 대부분 기본 안전 장비인 헬멧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건 모르겠고요. 자전거도 저희 같은 경우는 없어서 이제 빌려 타는데 당연히 뭐 안전장구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안 갖췄을 거고 이 아이는 자전거 빌리면서 안전장구까지 같이 빌려주면 좋겠죠.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착용하는 게 안전하지만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안전장비는 공유 자전거 대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청과 도시철도공사 등 광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유 자전거는 모두 640여 개. 이에 반해 헬멧은 300여 개로 자전거 2대당 1개꼴에 불과합니다. 광주시는 공유 자전거 예산이 한 해 4,500여만 원에 불과한 데다 대부분 자전거 유지 보수에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유 자전거 운영 비용이라든가 안전교육 관련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에 포함돼서 그쪽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운행하는 거죠. 자전거를 타다 다칠 경우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해놓은 나주시와 달리 광주시는 보험 적용도 안 돼 다칠 경우에는 이용하는 개인이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3년 동안 헬멧을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다 28명이 숨졌고 550여 명이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시가 여수국제교육원 개원에 따라 돌산청사 근무 인력의 문수청사 이전을 오는 6월 초까지 완료합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8월 여수국제교육원의 개원이 확정된 이후 현재 돌산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8개 부서 190여 명이 차질 없이 문수청사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수교육지원청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문수청사는 구 여명학교를 리모델링해 다음 달 11일 공사가 완료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어제로 샘물 생산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1987년 4월 25일 광양만에 제1용광로를 짓고 샘물 생산에 들어간 지 30년 만에 5개의 용광로를 새로 증설했고 2억 3천만 톤의 누적 샘물 생산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철소가 들어선 뒤 광양시 인구도 7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배 이상 늘었으며 50여 개의 철강 연관 기업들이 새로 생겨 광양시가 대표적인 철강 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철강 생산과 함께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차 강판과 리튬 생산 등 사업 다각화로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과다한 열차 운행 소음으로 민원이 잦은 순천 신대지구의 소음 저감 대책이 추진됩니다. 순천 신대지구 중흥 1단지와 6단지 주민들은 하루 평균 56차례에 이르는 열차 운행 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중흥 건설 측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내륙 지방에서는 해가 났는데요. 아직 남해안과 제주도 곳곳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5mm 안팎의 적은 비가 오락가락 더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차츰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낮 동안 봄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래도 따스한 햇살 덕분에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는데요. 오전 한때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일시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충북,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10.7도, 대구 13.7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1도 등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